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주민, 심상정, 유은혜, 유원식 공동주최로 88주년 학생의 날 맞이 전국청소년인권 실태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광노현 저희 상임 대표님께서 여느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주역이었고 이 땅 민주주의의 오늘이자 내일인 청소년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인가? 이 나라를 350만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을 포함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가 이 나라인가? 지금의 학교는 민주공화국다운 학교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확인하고 시급히 이 땅에서 해결돼야 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강민진님 그리고 유윤종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7년 전국 청소년 인권 실태 의식조사 결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혁명 이후에 시민 민간 단위에서 진행한 전국 차원의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로서 유일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전국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2,420여 명이 조사 참여했습니다. 응답자 중에는 중학생이 40여 %, 일반 고교생이 41%, 특성화 고교생이 16%, 탈학교 청소년이 1.8%가량 있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첫 번째로 청소년 2명 중에 1명꼴로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여했다고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권 촛불 전국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4.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정권 퇴진 운동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28%는 집회에 참석하였고 20.7%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입장을 밝히는 선언에 서명을 한 경우도 36.3%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 중에 교사나 어른에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61.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응답은 34.4%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중에 84.4%로 대다수는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자신이 더욱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광장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였던 모습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여전히 유신시대 같은 인권 침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체벌 금지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체벌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에 노출된 청소년이 35.7%, 교사에 의한 욕설 등 폭언에 경험한 경우도 40.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고등학생 중에 3명 중에 1명 이상이 교사에 의해서 학대폭력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체벌의 경우 폭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립학교에서 더욱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언의 경우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교사에 의한 폭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청소년 응답자 자신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 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유형을 물었습니다. 1위는 33.8%로 교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급생이나 선후배가 행한 경우가 21.1%인데요. 이것보다 12%가량 높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위는 13.8%로 보호자로 나타났고요. 4위는 12.2%로 낯선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8.4% 학원 강사를 꼽았고요. 심지어 경찰인 경우도 1.1%로 존재하였습니다.
두발 등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71%로 나타났고요. 휴대전화 금지나 압수는 58.3%, 그리고 일반 고교생 중에서는 55.8%로 과반 이상이 강제 야자나 보충 수업 등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등학생 중 다수가 학교에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막상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응답이 낮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는다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몰라서 해결할 기회를 놓친다는 응답이 15%로 나왔습니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43.9%만이 동의를 해서 과반 이상이 내가 인권 침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무시와 차별, 폭력이 심한 사회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33.1%의 청소년이 매우 그렇다 응답하였고 34.9%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응답해서 마찬가지로 3명 중 2명 이상이 한국 사회는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심한 사회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90.5%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노동 현장이나 시설에서도 인권 침해들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동 경험 있는 청소년 중에 78%가 임금체불이라든지 폭행, 성폭력이라든지 이러한 인권 침해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쉼터 등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도 3명 중 2명 이상이 시설 이용을 하면서 인권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중 낯선 사람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한 비율이 12.2%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이 얼마나 잔혹한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지체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런 조사 결과를 삶으로서 온몸으로 체감하고 계신 청소년 당사자분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송님 초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어난 탄핵으로 치러진 촛불 대선에서 저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청소년은 2등 시민인 것처럼 취급되고 학교 안에서도 제대로 인간 대우를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학교는 인권 침해가 일상 그 자체인 공간이었습니다. 두발복장 규제와 휴대전화 압수는 물론이고 급식을 교사가 정한 시간 안에 다 먹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매일 먹게 하는 우유도 50초 안에 먹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겪어내고 있는 인권 침해와 고통이 숫자로 표현되었지만 저와 같은 청소년, 제 친구들에게 인권 침해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만 18세는 청소년의 너무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의 장에서 대변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최대한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당 활동 및 선거 운동에서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길 요구합니다. 네, 당사자분의 힘찬 외침, 사회에 대한 요구를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귀담아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공동주체로 나서주신 두 분 국회의원의 발언, 국회의 역할에 대한 다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유은혜 의원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은평가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방금 실태조사 결과도 놀라웠지만 OECD에서 유일하게 19세 이상만
선거할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도 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들을 정치 영역에서 배제하고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는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개특위위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선거 가능 연령 인하를 비롯한 각종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조치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들으셨지만 오늘 발표된 전국 청소년 인권의식 실태 조사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또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갖고 또 존중받는 그런 학교, 그런 사회가 돼야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이 사회를 이끌어 갈 때도 정말 민주적인 토론과 논의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서로 토론하고 존중받고 서로 인권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인권의식이 강조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촛불 지난 겨울에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여러 청소년들이 외쳤던 그 목소리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고요. 참정권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인권법 제정에도 제가 관련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의원들과도 함께 오늘 청소년들이 이야기한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법, 또 참정권 문제 국회에서 잘 풀어나가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국회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민간 차원에서 실시된 조사입니다. 사실은 이 실태조사를 누가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역할이 굉장히 시급히 요청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며칠 전 교총에서 교사들이 학생 생활 지도 어렵다라고 다수가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 지도가 사라지지 않고 학생을 시민으로 대접하지 않는 오래된 그 유신 시대의 학교 문화가 여전히도 학교 현장의 갈등, 폭력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미성숙한 비시민으로 묶어두는 데 쓰는 힘을 학교다운 학교, 학생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을 만드는 데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같은 학교의 민주주의의 변화가 더딘 것은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닌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해 말 종료되는데 그 사이 반드시 청소년이 정치할 수 있는 나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OECD 꼴찌라는 부끄러운 수치가 유지되지 않도록 기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